제가 형광 물질에 대해서 형광등에도 이렇게 쓰거나 LED 어떤 발광 소재에도 쓰는데요. LED 빛이 이 형광 물질에 닿을 때 에너지 변화, 서로 간의 그 어떤 에너지 변화를 이루면서 빛의 산란 현상과 더불어서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레이저 광도 저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전력으로 했을 때 직진성을 띠지만 그렇게 해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또는 또 구조체, 빛이 부딪혀 가지고 산란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옆으로 산란 현상을 만들거나, 빛 사이즈를 두 개나 세 개 틀리게 만들면 서로 융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한 이렇게 확산 현상, 산란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서로 파형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접과 서로 파형이 된 적외선 접, 서로 파는 음파를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에너지 단위가 커지게 되고, 안테나도 그렇게 만드시거나 쏠 때 그렇게 만드시는 레이사 레이더나 모든 레이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인데요. 대공 방어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사들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익히듯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레이더 같은 경우에 강한 용암열이라서 목동시에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다 전선 같은 게 있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안에 구조까지. 그 다음에 대공방어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서로 그것을 서로 파형되는 레이저 그 파형을 다른 파형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됐든 뭐가 됐든 파형을 뭉쳐놓으면 하늘에 강한 그 맞으면은 용합 현상이나 열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태워지는 데 드론 같은 것도 중첩해서 쏘면은 수십 대가 하늘에 수백 대도 괜찮아요. 하늘에 강한 번개치는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열 현상으로 인해서 비행체 드론이나 계속 드론 이런 것들을 폭탄 같은 한꺼번에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 실험에 성공하셨는데요. 제 방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전리층을 태울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밑에다 조사하면 안에 다 타버리겠죠. 그런 중첩해서 쐈을 때. 그러니까 LED나 아니 LED 전등이라든지 빛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내서, 또는 그 레이저 발광도에 틀리게 만들어서 두 개나 또는 단독으로 하나에서 쉽게 이것을 두 개로 중첩해서 쐈을 때 빛의 산란 현상을 만들어서 형광등으로도 쓸 수 있고 하는데요. 레이저 광 어떤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도 이렇게 형광체에 부딪힐 때 서로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틀리기 때문에 산란 현상을 마찬가지로 나타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구조물을 갖다 볼록볼록한 거, 오목오목한 거,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빛에 부딪혀서 산란 현상을 만들도록 구조체를 만드셔도 제 기술인데, 훨씬 이제 레이저 광이라도 형광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형광등이나 다른 것도 가능한데, 양쪽에 두 개 해가지고 부딪혀 갖고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빛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서 중첩해서 부딪히게 하면 산란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전력으로 하면은 뭐 크게 뭐 이렇게 위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용해 다른 것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형광 물질은 크게 형광체, 텅스텐 어떤 산칼륨, 칼슘, 규산 아연 등과 유기 형광 염료로 나누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 형광능용 형광체, 그다음 바이오 연구용 형광 염료로도 들어갑니다. LED용 형광체, 화장품 세제용 형광 증백제 등의 다양하게 활용하고, 빛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형광과 인광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무기 형광체, 유기 형광체, 무기 형광 염료, 유기 형광 염료, 이렇게. 무기는 약간 그렇죠. 뭐 금속 같은 걸 첨가하는 게 무기겠고요. 무기, 형광체, 형광염료, 유기염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광등에는 텅스텐 산칼슘을 씁니다. 성색, 규산아연 이런 것들을 염화, 인산, 카드뮴. 그래서 레이저광 발광 다이오드도 에너지 단위를 적게, 에너지 단위를 좀 적게 많이 하면은 이게 뚫고 나가게 되고, 직진성 때문에 적게 하면은 이것을 형광 물질을 좀 두텁게 만들어 준다 그러죠. LED 어떤 발광사 톨가 상당 그동안 좀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그것도 밖으로 뚫고 나가지.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것도 이제 에너지 단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두텁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혀 가지고 산란 현상을 만들 수 있다. 아니면 구조적으로 거기다 형광 물질이라도 오목오목한 화물 파지거나 빛 반사를 할 수 있도록 오목 렌즈처럼 볼록볼록하게 만들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형광 물질을 할 때도 이 방식으로 해서도 빛 산란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냥 구조적으로 안에다가 이런 동그랗다 그러면 동그란 알갱이들을 있다 그러면 그 빛이 이렇게 또 오목오목한 폼 파주거나 볼록볼록하게 만든가 다이아몬드 같은 걸 해서 구조물들을 동그랗다고 합시다. 네모나게 별표명 하셔도 돼요. 주르르 놓으면은 그걸 통과하면서 빛이 산란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네온사인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겉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네온사인,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고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크리스마스 주전구 방식, 발광 다이아드 방식, 뭐 이렇게 황소밀 끝단과 이렇게 회로를 고대식 교류회를 위해서 수없이 넣어가지고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눈이 필요하지 않게 원하는 색깔을 칠해서 그것이 이제 빛이 그것을 필름, 이렇게 색깔의 필름은 아니지만 색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다른 색으로 편안한 색으로 바뀌다, 원하는 색으로 바뀌다, 여러 색깔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형광등에는 텅스텐, 산칼슘, 청색, 구산 아연, 녹색, 이렇게 염화, 인산, 카드뮴,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색을 틀리게 넣어서 형광등에도 보면 이렇게 이거 팔 때도 보면 주황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주황색은 이제 염화, 인산, 카드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흰색을 나타내는 게 있고, 색깔을 때 규산, 아연, 텅스텐, 탄산, 칼슘 이렇게 해서 무기 계열의 형광 염료를 발라놓음으로써 색을 통과함으로써 빛이 색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로등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색 필름을 딱 넣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색 필름이라도 원래는 하얀 빛이라도 백색 빛이라도 그 통과하면 그렇게 색깔이 나오는, 뭐 청색빛도 만들어낼 수 필름 방식으로, 그죠? 형광염료도 이와 같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LED, 백색 LED 구현을 위해서 청색 LED에 녹색, 적색 형광청을 도핑을 해서 사용한다. LED에도 이렇게 형광청을 도핑해서 사용한다. 유기 형광염료, 그래서 레이저 빛이라도 에너지 단위가 크면 직진선이 뚫고 나가지만 에너지 단위 적절히 맞추면 그거 부딪혀가지고 찬란한 만들, 형광염료를 두텁게 만들어주면 더 그렇다. 오목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볼록볼록한 것을 만들어 커팅하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 형광염료는 뭐 이렇게 청록, 적색, 청색 이렇게 세포 염색 할 때도 쓰고, 저번 염색 그래서 이렇게 형광 증백제가 있는데, 섬유 종이 세제, 종이나 옷을 더 희게 밝게 보이게 첨가되는 물질이 형광 증백제입니다. 섬유에도 쓰고 종이에도 세제에도 씁니다. 식품에 자연 형광 물질이 있는데,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자외선 반응 시에 형광을 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뭐 이렇게 알아도 페노티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붉은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색깔로 보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산란 현상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화학적인 것처럼 빛도 다른 에너지 단위를 가지거나 이렇게 성질을 가진 그런 형광물질과 부딪히거나 구조물에 부딪히게 될 때 산란 현상을 만들거나 색깔을 틀리게 만들 수 있다. 가로등 같은 색필름 붙여보세요. 그 색깔로 나오지. 빛도 이런 것을 통과하면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산란 현상을 만들 수 있다. 형광은 빛을 받으면, 형광이란 그 의미는 빛을 받으면 즉시 빛을 방출하고 빛이 사라지면 발광을 멈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인광은 빛을 받은 에너지를 일정 시간 저장했다 서서히 방출하여 빛이 꺼진 후에도 계속 빛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해 갖고 계속 빛을 나타내는 놈이 야광이에요. 그래서 야광 물질, 이렇게 야광 밤에 저게 야광식에 샀다고 피부를 속에서 자랑하는 그거 아시죠? 장난입니다. 네. 되게 형광에서 이렇게 해서 특정 어떤 물질이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빛이 부딪혀서 나머지는 흡수하고, 우리 사물 이렇게 그것을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도 정확히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간색의 파장만 비춰 반사할 때 그것이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노란색이다 그러면 다른 빛은 다 흡수하고 노란색만 반사해서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가는 좀 의문시 되긴 한데, 특정 어떤 이것을 부딪힐 때
그것이 노란빛을 띌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아까 제가 빨주노파 파남보가 각기 틀린 주파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틀리게 색깔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같이 그런 거 여러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니까 빛의 산란 현상을 만들어내서 광범위하게 빛이 태양빛이 모든 것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것은 가시광선인데, 빨주노초 파남보는 이렇게 7가지 무지개 색깔인데요. 네. 빨주노파 파남보 현상은 햇빛 같은 백색광이 모두가 이 색깔이 합쳐지면 백색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빛의 분산 현상을 이렇게 빨주노파 파남보 무지갯빛 현상인데, 빛이 이제 원래는 안에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안에가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존재하고 있어 하나가 전부 다 하나로 합쳐지니까 이것이 백색으로 보이더라. 불꽃이 태우잖아요. 불꽃이 이렇게 뭐 어떤 촛불 같은 데도 피우면 어느 순간으로 이렇게 노란색처럼 변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빛이 이제 극도로 다를 때는 하얗게 되는데요. 볼게요. 촛불의 온도 색깔을 볼게요. 촛불의 색깔은 온도에 따라 파란색 가장 뜨거운 막 1400도씨 되고요. 노란색은 1200도씨 되고요. 그래서 검은색은 가장 낮은 400에서 900도씨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단위와 주파수가 틀릴 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금 이런 어떤 물질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에너지 방출을 물질에 이제 빛이 부딪혔을 때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것이 특정 파장의 빛은 흡수하고 그 특정의 빛을 에너지 단위 주파수와 에너지 단위는 가지는 그것을 반사할 때 그게 노란 빛을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빨간 빛은 이제 다른 파장의 빛은 흡수를 하고 이 파장의 빛을 반사하잖아요. 물질에 부딪히면 할 때 그 특정 파장의 빛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하나의 에너지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다 하얀색이라 알았는데 다 합하니까 하얀색이고, 안에 분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나타나요. 분리를 해보니까 빨주노파 파남보로 돼 있더라. 이것은 각각 에너지 단위가 틀리고 만들어진 종류라는 게 틀리다라는 거죠. 만들어진 종류가 틀린데 하나로 합하니까 백색으로 보였다. 햇빛이 백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노랗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색깔에 대해서는 어떤 색깔은 그러면은 저희가 그 주파수 갖고 있는 에너지 주파수가 서로 틀리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로 인해서 어떤 색깔을 나타낸다. 아니면 그렇게 어떤 색깔을, 그래서 촛불의 색깔도 온도에 따라서 햇빛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죠. 1400도까지는.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가능성에서 봤을 때 특정 주파수와 색깔이 어떤 색깔은 특정 주파수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그래서 형광물질도 보시면은 아무나 그거 되는 건 아니고 형광물질에 LED 어떤 발광 다이오드 빛이 부딪힐 때 산란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여러 파장의 빛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산란 현상을 나타 여러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성질이죠. 빛이 부딪혀 갖고 산란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런 성질의 것이다. 물질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내가 레이저 광도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형광물질의 직진성이 크기 때문에 레이저의 전력을 좀 낮추고 이것을 그렇죠. 저전력으로 낮추면 좀 힘이 약해지죠. 약불, 가스불, 중불, 강불, 중불, 약불처럼 강불로 하지 말고 약불로 만들어가지고 부딪혀서 그것을 산란 현상을 만들어내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촛불의 색깔은 온도에 따라 파란색 가장 뜨거움 1400도, 노란색 1200도, 검은색 가장 낮음 400, 900도씩 나타난다. 안쪽 심지 부분의 어두운 부분은 온도가 낮고 바깥쪽에 밝은 파란색, 노란색 부분이 온도가 높다.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가 틀릴 때 이런 색깔을 나타낸다. 또는 그런 어떤 색깔을 갖고 있을 때 얘는 에너지 단위가 서로 틀리구나. 이렇게 각각 특유의 어떤 파장, 빛의 파장을 만들어내거나 주파수, 특히 파동,
에너지 단위가 서로 틀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색깔을 따라서 얘는 각각 틀린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주파수를 갖고 있구나. 빛도 발전노초 파남보다 틀린 전자기파가 여러 개 모여서 뭉치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떤 색깔을 갖다 우리도 어떤 그림 물과 여러 가지 섞으면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마치 화학적 반응처럼 다른 색깔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빛도 LED, 발광 다이도, 레이저빛에서 형광 물질을 닿을 때 것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다른 색깔로 바뀌게 되는 다른 색깔로 바뀌거나 특정 빛의 산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두 개가 이제 혼합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다 여러 개 다 뭉치니까 하얗게 돼버리더라. 그러면 그림 물관을 여러 개를 뭉치니까 까맣게 되거나 어둡고 탁한 색으로 변하거나 다른 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것을 두 개 뭉치니까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화되더라. 화학적인 부분이겠죠. 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